그래서 저기서 또 알아야 될 단어 push, to the limit 하면 요거 자체로 한계까지 밀어붙이다야. 그 와중에 무용수가 자기 자신을이니까 주어와 목적어는 같은 대상,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 보통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그 다음에 근데 그 밀어붙임은 is misguided if it is directed toward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요건 예나. 그치? 근데 그렇게 밀어붙인 건 여기 수동태 잘못된 거야. 만약에 그것이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그 앞에 나왔던 밀어붙임이겠지. 요게 향하게 했을 때 성취를 하게 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향하게 했을 땐 잘못된 거지. 뭐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수동태 쓴 거. 잘못 인도된 것. 방향이 잘못 잡혀진 거. 그리고 잘 봐야 될 게 something은 항상 형용사가 저렇게 뒤에서 꾸민 건데 여기 중간에 부사 껴있으니까 잘 보고 physically impossible.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주네. 그러면 주지문은 이미 끝났다는 거야. 무용수들은 보통 자기네 자신의 어떤 신체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본인이 원래 못하는 것인데 자꾸 밀어붙이면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 바꿔봐.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까지 가겠구만. 예를 들면 긴 다리를 가진 키가 큰 댄서에게 요거는 승혁이. 그래서 보통 발레 무용수들 점프 어떻게 뛰는지 알아? 그 포인팅 한다는 것은 공중에 있을 땐 발을 약간 그 발끝을 조금 뾰족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닿을 땐 발을 완전히 낮추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그거를 보통 저 사람들 점프를 엄청 크게 할 텐데, 높게 할 텐데, 발목이 엄청 무리가 되겠지. 어쨌든, 이 키가 큰 댄서, 긴 발을 가진 키가 큰 댄서는 vertical이라는 단어의 어떤 반대말도 잘 떠오르시겠네. 반복적으로 수직 점프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전치사는 to. 음악에 to가 붙으면 무슨 음악에 맞춰야. 그 빠른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런 수직적인 반복적인 점프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컴마 찍고 ing 키 큰 댄서가 공중에서는 발끝을 굉장히 끝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뾰족하게 했다가 포인팅 앤 로어링 이렇게 두 개 병렬 구조. 바닥에 닿을 때는 본인의 발 뒤꿈치를 완전히 낮춰서 바닥에 붙여. 그 점프 사이에. 그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텐데 그게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불가능할지도 몰라.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no matter how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복합관계 부사. 얘가 부사절로 쓰일 때 how에ver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때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요렇게 how가 얼마나 라는 뜻 저렇게 아무리 뭐뭐라는 뜻 해가지고 형용사를 붙이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지. 비동사 뒤에 썼어야 보어를 앞으로 붙여 쓴 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발이 작아? 발이 짧아? 다리가 짧으면 그게 문제가 덜 될 거래. 왜지? 충격 흡수 때문일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는 but 있고 이 사람에겐 문제가 없을 거였기 때문에 5번은 문장 삽입도 괜찮지. 왜냐면 앞에는 문제 상황이었잖아. 키가 큰 사람한테는 이게 불가능해. 근데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유형이니까 사실 요렇게 해서도 요건 점프에 관한 문제, 요건 어떤 회전에 관한 문제에서 문장 순서도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지. Another dancer may be struggling to complete a half turn in the air. 또 다른 무용수에게는 요거 쉬우니. 이게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 struggle이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요 형태는 외워도 그래서 또 어떤 무용수는 공중에서 저 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a rapid turn rate and the alignment of the body close to the rotation axis tells her how to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그래서 본인의 어떤 축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 몸의 정렬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어디 앞으로 쏠려 있진 않은지, 뒤로 쏠려 있지 않은지 그 축의 중심을 이해하면 내가 회전할 때 방향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7번 understanding 길긴 한데 수아나 해봐. 그래서 여기는 between A and B 해서 요 부분, 뭐 속도랑
이 몸의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between A and B까지 해서 요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주어랑 수어 거리가 꽤 멀어. 근데 주어는 그냥 동명사라서 수어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수어라고 정확히 찾아내는 거, 그 뒤에 에게 흘릴 목적어로 사형식 구조 쓴 거니까 구별을 잘해도 그녀에게 그 턴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 본인의 어떤 몸의 축을 이해하는 거. 특히 근데 이 무용수가 턴하고 나서 점프한다고 치면 발레에 가까운 건데 발레는 얼마 전에 그런 프로그램 한 적 있는데 모든 분야의 댄스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춤이 최고인지를 겨루는 거. 근데 발레는 정확히 정해진 어떤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창작 점수가 없어. 그리고 몸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발레 무용수의 몸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오다리여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 절대 주연이 될 수 없고 계속 그 뒤에 있는 어떤 백업 댄서여야 되고 그다음에 키 모양, 다리 길이, 뭐 다리 두께, 그다음에 상체 하체 비율, 그다음 쫄쫄이를 입혔을 때 어떤 관객을 압도하는 그런 아우라, 그 전부 다 정해져 있대.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 거 약간 무용수 생각나네. 그래서 점프도 또 얼마나 하는지, 공중에서 다리 끝까지, 발끝까지 힘을 얼마나 주는지 그 다 보는데 힘든 생계야. 그래서 마지막에 in both these cases 이 두 가지 경우에 그럼 두 가지 경우 다 하면 아까 여기 키가 큰 댄서 작은 댄서 점프했던 거 요거는 몸의 축을 확인하고 턴하는 거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imposed by nature and described by physical law allows dancer to work efficiently minimizing potential risk of injury.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기를 요거는 우영이 선천적으로 부과된 제한.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신체 제형이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서 그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 내에서 춤추고자 하는 것이 하고 allow에서 요렇게가 주어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해하고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를 하나의 동작으로 봤기 때문에 요거 ing 두 개긴 한데 단수 취급해. 그 다음 뒤로는 목적어 투부정사 관계 오형식 구조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 imposed by nature 하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 신체적인 한계 그 뒤에는 physical law는 물리법칙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동작들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어디 공중에서 뭐 그런 거 한 6바퀴 도는 그런 건 안 되잖아 그래서 described by physical law 여기선 물리적인이란 뜻이니까 요 physical이랑은 좀 구별해서 써. 그다음 요것도 한계를 수식하겠지. 어쨌든 물리적인 법칙에 설명되고 있는 그런 한계 안에서 어떤 본인의 춤을 추고자 하는 노력이 잠재적인 어떤 부상의 위험을 줄일 거야. 그 다음에 미니마이징 보이면 맥시마이징이라고 하는 반이어 떠올릴 거고 그다음 하나 더 아까 successfully라는 단어가 보이면 successively라고 하는 혼동어휘 같이 외워둬야지. 얘는 연속적으로니까. 3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서 요것도 바로 해석을 좀 해볼까? 예유나 1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어린이 영화에 프로덕션 컨섬션 서로 반이어야 만들고 소비하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explore, 탐구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 어린이 영화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린이에 의해서 뭐 소유된 거야 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지만 Films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have always been consumed by audiences of all ages, particularly in commercial cinemas. 요거는 윤찬이. 그래서 implies라는 단어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화야,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던 영화들은 뭐 supposedly 하면 뭐 가정컨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기를 어린이들에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영화는 have always been consumed. 항상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되어 왔어. 특히 뭐 상업적인 영화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films에서는 얘가 소비가 되는 거라서 수동태고 시제도 봐놓고 완료 시제 수동태.
그래서 이 상당한 크로스오버, 넘나드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라고 있지만 전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는 이 넘나듦이라고 하는 것이 뭐 2007년 뭐 덴마크에서 이랬고 2014년 뭐 독일에서 이랬어. 요거 문장 얘나. 그래서 여기가 주어 수로 조금 멀리 있긴 해. 그 다음에 역시 보여진 거니까 수동태. 그래서 어린이 영화들의 어떤 관객 분포도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넘나드는 거. 디즈니 영화라고 하지만 전 연령대가 다 보잖아. 이런 거 2007년에 덴마크에서 2014년에 독일에서 증명이 되었고 요때 중간에 대은 동격의 대시야. 뒷문장 두 개 다 완전해. 특히 독일에서는 그 나라 박스오피스 흥행장 탑 20개 중에 7개가 어린이 영화였던 거고 덴마크의 어린이들 청소년 필름이 보통 관객 오는 사람들의 59%가 저것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59%의 관객들을 이끌었다 정도로 보면 돼. comprise 구성하다고 이게 전부 다 능동태로 쓰인 문장이야.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일치하는데 a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of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그 다음에 seemingly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하면 이거 해석은 그냥 겉보기에는 이라고 해석까지 넘어가지 말고 겉보기에는 이렇다라고 설명할 땐 사실 그렇지 않다야.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seemingly라는 그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보기 이래 보여라는 내용이 담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과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덴마크나 독일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는 게 다 보여. 겉보기에는 어린이 문화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럼 사실 어린이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거야. 이 현상은 저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르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 old prejudice that children's film is some other realm, separate from and forever subordinate to a more legitimate cinema for others, is not supported by the reality of consumption. 다시 말해서 children's film at the heart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라고 하는 거. 그래서 old prejudice가 문장의 주어이면서 is not supported라는 여기가 문장의 수어지. 그럼 얘도 주어 수어 거리가 꽤나 멀기 때문에 수식하는 관계를 잘 따져놔. 그래서 아이들의 영화는 또 다른 영역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른들 영화랑은 좀 달라. 또는 영원히 그 어른들 영화보다는 조금 하위에 속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편견이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어. 즉 다시 말해서 컨템포러리 하면 그냥 현대 대중문화의 어린이 영화가 at the heart of면 중심이라는 뜻. 중심이지. 이게 이 사람이 딱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뭔가 함축시켜 놓네. 어린이 영화가 현대 대중문화의 중심이야. 그 다음 요거 어휘 좀 기억해둬. legitimate. 제대로 된 이란 단어. 1번을 철현 1번. 베토벤은 뭐 가볍게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그가 호기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 그다음 뭐 something 항상 형용사 뒤에서 오는 거. 그리고 계속 우영이 우리의 뇌에는 그래서 여기도 something new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지. 왜냐면 우리의 뇌는 보상감을 경험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탐험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내면 뇌가 굉장히 기뻐해. 예를 들면 뮤지컬 프레이즈니까 얘를 악절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뒷문장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대 생략 가능하고 위치 바꿔 쓸 수 있고 우리가 연주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악절 같은 거. 그렇게 안 해본 거를 탐험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굉장히 즐거워. 그래서 3번 윤찬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것으로 이어지면 그런 그 결과로 나오는 보상감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
그리고 lead to가 바꿔 쓰일 수 있는 단어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나와야지. 뭐 있어? 그래서 네 번째, A number of investigators have modeled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요거 예윤이 모델링 해왔다. 뭐 컴퓨터 작업해왔다 정도야. A number of 자체를 뭐로 바꿨으면 돼? many 바꿨으면 되지.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모델링 해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주는지 작곡에. 그래서 베토벤의 경우에 Computer modeling focused on the 3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age 13 revealed that the musical pattern found in all Beethoven's music decreased in later sonata. While novel patterns,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particular sonata, increased. 여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고 그게 끝인데 역시 주어랑 수어 거리가 조금 멀어. 컴퓨터 모델링이 주어니까 중간에 이거에 집중된 컴퓨터 모델링이 대절이라는 걸 발견했어. 이거는 줄어들었고 저거는 늘어났어. 하고 중간에 쌍콤마 있는 애들을 쑥 빼놓고 나면 쉬워. 그럼 요거 5번을 사용해봐. 차례대로. 베토벤의 경우에 근데 언제 발견된 음악적 반면에 포함하고 있는데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어떤 패턴. 정한 소나타에 패턴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이 증가했어. 근데 결국 같은 소리야. 베토벤 음악을 전부 다 조사했을 때 점점점 나중에 나오는 소나타들의 어떤 패턴의 반복이 없어졌어. 패턴의 반복이 줄어들었다는 거, 익숙한 게 줄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 새로운 게 늘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while로 연결을 해놨지만 여기가 increase, decrease라는 단어를 엮기 위해서지 결국 두 내용은 같아. 익숙한 패턴은 줄어들고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니까 계속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그리고 저 둘의 어휘는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래야 똑같이 새로운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소나타인데 13세 이후에 쓰여진 소나타에 32개였던 집중된 컴퓨터 모델링이 드러내기를. 그러면서 크게 또 여기 대절은 문장 끝까지일 거고 뮤지컬 패턴인데 이거 역시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는 어떤 뮤지컬 패턴들은 줄어들어. 그리고 including은 뭐 따로 볼 게 없는 게 이거 자체로 그냥 전치사야. 그 다음 한 소나타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포함하더라도 나중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소나타에는 새로운 패턴들이 자꾸 증가했다라는 뜻. 그래서 5번에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라고 이 사람이 한 방에 정리를 해주지. 즉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became less predictable over time as his curiosity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 그래서 여기 어휘를 좀 주의해야 할 게 이 단어 자리. 앞에 less가 붙어 있어.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저 자리에 predictable 쓸래, unpredictable 쓸래 할 때 predictable이야. 요 빈칸을 전부 다 밑줄 쳤을 때가 unpredictable이고 특히 부정어 뒤에 빈칸을 줄 때가 되게 헷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33번 여기 단어 조심하고 그래서 즉 다시 말해 볼까 수하나? 다시 말하면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것 같네. Curiosity is a powerful driver of a human creativity. 요거를 서연이 마지막 호기심이 원동력이다 해서 맨 마지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함축적으로 하나로 쫙 넣어놨지.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쉬웠네. 34번 바로 가자. 여기는 미리 6번, 7번에 빨갛게 칠해놨는데 저기가 만약에 낸다고 했을 때 영장으로 참 괜찮아. 여기 어휘도 참 괜찮거든. 퀀터터블 매트릭스 이런 단어들 해가지고 그러면 선영아 첫 번째 문제 기술자들은 항상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찾고 있어. 기술자라고 하지만 특히 과학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수치랑 정의에 엄청 집착하잖아. 그래서 얘가 수치로 얼마인지 그런 것들 Measurable inputs to a model are their lifeblood.
And like a social scientist, the technologist needs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or proxies for accessing progress. 긴데 별 얘기는 없어. 얘나 2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단어도 계속 잘 봐나? measurable input. 그러니까 입력값이어야 돼. 이게 항상 필요로 해. 본인들이 어떤 모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입력값이 꼭 필요해. 여기서는 라이프 블러드라고 했지만 생명수 정도? 꼭 필요한 존재 정도?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도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측정 기준, 예를 들면 그걸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걸 꼭 식별하고 싶어 해. 여기서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계속 콘크리트 메저 하기보단 그냥 프록시라고 간단하게 얘기할게 해서 저렇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는 수치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본인의 어떤 발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려면 수치가 꼭 필요하지. 3이었다, 5였다가 뭐 9였다가 11이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난 수치를 보고 알 거 아니야. 아,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그걸 정말 필요로 해. This need for quantitative process produces a bias toward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하나 드러나는 게 3번. 그래서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요구가 뭘 만들어내냐면 어떤 편향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입장인 거지. 근데 그 편향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측량하기 쉬운 것만. 그러니까 측정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게 만들도록 어떻게 편향이 치우쳐질 수 있다는 뜻. 그래서 뭐 사람의 마음 같은 거는 측량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수치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연구에 뭐 심도 깊은 연구 이런 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연구 측정하기 어려우면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어려운 것도 해야지 이제 발전이 있을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싶어 해. But simple metrics can take us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we really care about, which may require complicated metrics or be extremely difficult or perhaps impossible to reduce to any measure. 요거 별로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측정 기준은 우리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측정 기준을 복잡하게 적용해서 어쨌든 못하는 것도 해내야 되는데 자꾸 측정하기 쉬운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단순해지고 그건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 건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매트릭스,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 있어. To reduce to any measure. 여기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에라고 하는 이 impossible을 수식하고 이 difficult를 수식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석해. 그래서 어떠한 측정 기준을 줄이기에 불가능하거나 또는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리고 컴마 찍고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 뒤로 계속정용법 이고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것도 찾아볼까? may require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한 어떤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어떤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게 뭐야? 그지? 중요한 목표야.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수식하는 명사가 앞에 언급한 중요한 목표야. 이거는 진짜 어떠한 측정 기준을 줄이기에도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만 하려는 편향이 생길 수 있어. 게다가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that we are serving all the good end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a worthy solution. 게다가 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이건 얘나. 그렇지.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나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쉽게 착각에 빠지는 거야. 아, 우리가 좋은 목적을 달성했구나. 근데 실제로는 어떤 가치 있는 해결책을 위한 어떠한 진정성 있는 발전도 만들어 못했어. 근데 그 측정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 완전히 딴 길로 셀 수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착각을 하면서. 그 중간에 대시 있는데 이때 대신 무슨 대? 요 착각. 우리가 지금 요러고 있다는 착각. 그 다음에 여기서 solving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자동사로 썼어. 왜냐면 만약에 얘를 목관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을 해결하고 있다는데 착각을 해결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그래서 이 대시 동격인지
목관대인지 헷갈릴 때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얘가 있었을 거잖아. 목관대면 걔를 집어넣고 해석해봐. 안 돼, 해석이. 그래서 얘는 자동사로 보고 쟤는 동격이라고 보니까 생략이 안 되는 거야. 요거 좀 괜찮다. 이거 문법. 그래서 동격인지 관계대명사인지는 맨 처음에 배웠던 원리를 떠올리면 돼. 수식하는 명사는 원래 이 뒤에 이어진 문장의 목적어였던 애를 끄집어낸 거야. 그럼 걔를 다시 집어넣어봐. 해석이 안 돼. 그럼 쟤는 원래 저 자리가 아니었던 애인 거야. 그래서 6번 The problem of Pluxe's research in technology frequently substituting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요 문장은 왜 또 밑줄을 쳐놨냐면 여기 왓절이 2개 나와가지고 그래서 프록시의 문제가 1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6번은 선영아 여기에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substitute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 저 for이랑 세트야. substitute A for B. 그래서 A를 대체해야 돼. 그러니까 B를 해야 되는데 B 대신 A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같이 봐야 될 게 result in 할 때 in은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얘야. substituting 동명사야. 그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프록시의 문제점이 기술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 기술자들이 substituting 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진짜 목적은 얘야. 근데 결과로 이어지는 주체는 이 문제점이고 대체를 시키는 거는 기술자라서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따로 쓰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렇게 목적격 쓰거나 뒤에 어퍼스트로피 붙여가지고 소유격 써도 맞아. 틀리지 않아. 그래서 이런 측정 기준, 정량화 수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종종 기술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것 대신에 그냥 측정 가능한 것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난 의미 있는 거 해야 돼. 좀 복잡하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거 해내야 돼. 중요한 목표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량화할 수 있는 거. 측정할 수 있는 쉬운 것만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7번에 이런 말들이 있지 해서 여기는 카운트를 자타동사를 2개로 쓰면서 요거 카운트를 약간 말장난하듯이 쓴 거야. 여기 보면 카운트가 자동사로 쓸 때는 중요하다랑 숫자를 세다 2개 다 써. 근데 타동사로 쓸 때는 세다만 돼.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요거 타동사인 거지. 근데 수동태로 표현을 안 한 거는 자동사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를 딱 따져보면 여기서 that count니까 뭐 한 것. 중요한 모든 것이 세질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것이 세어질 수 있는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야 라는 말. 그래서 저거 딱 영장 내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중요하다고 해서 다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셀 수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6번, 7번이 약간 6번은 문법을 함축해 놓은 거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 7번은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의 자타동사를 2개 다 씀으로써 영작 한번 해볼래? 같이 낼 수 있기에 좋은 문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25번? 35번? 35번은 쉬워. 우리가 평소에 보는 어떤 키워드들이야. 어렵지 않아. 그래서 직접 시켜볼 거야. 요거 서연아 1번. 우리는 의도적으로 뭘로? 부분으로. 뭐라고 부르는? 맞아. 그 다음에 species는 알고 있어야 될 게 단수도 이렇게 생겼고 복수도 이렇게 생겨서 단복수의 형태가 같아. 알 수 있는 거 항상 힌트 줘. 요거 only 하나라고. 그러면 그 뒤에 양념을 한다라고 하는 동사에 수일치 되어 있는 거 보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라서 저 둘 관계는 능동관계고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거 뭐를 양념을 가지고 바꾸니 it's food 앞에 나와 있는 요 단어 그대로 음식에 매우 향이 있는 식물의 일부를 가져다가 맛을 바꿔. 그리고 highly가 매우야. 이거 높다라는 뜻이 전혀 없어. 혹시 뭐 high라고 바꿔 쓸래 할 수 있지. 얘는 높은 높이가 다 있으니까. 그 와중에 또 이 플랜츠 파트
콜은 원래 목적어, 보어를 다 가지는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없이 요 중간에 목관대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지. 허브나 향신료라고 부른 어떤 식물의 일부를 써. 그래서 quite possible that our taste for spices has an evolutionary root.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향신료에 대한 취향을 가지는 건 진화적인 원인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겠지? 진주어. 우리가 이렇게 막 향신료를 찾고자 하는 것은 진화적인 이유가 있어. Many spices have antibacterial property. In fact, common seasonings such as garlic, onion, and oregano inhibit the growth of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 그리고 요거는 수환이. 많은 향신료들에게는 박테리아가 균, 안티는 없애는 거. 그러니까 균을 없애는 성질, 항균성이라고 해. 그리고 이때 이 property는 어떤 물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attribute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박테리아, 그러니까 확인된 거의 모든 박테리아들의 성장을 막아. 그래서 방금 딱 잘 봤어. inhibit이랑 inhibit 요 두 개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뜻이 아예 달라. 이거 억제하다야. 그 다음에 이 inhibit이 살다 거주하다야. 단어 하나 차이로 혼동어휘 나오니까 조심하고 여기서 박테리엄은 보통 이거 단수 형태, 데이텀 데이터, 뭐 박테리엄 박테리아, 미디엄 미디아 이렇게 바뀌는 들이 있어. 에브리 뒤에는 단수 명사를 써야 돼서 그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단수가 이 엄으로 끝난 애들은 복수가 아야. 흔히 보는 게 미디엄 미디어랑 박테리엄 박테리아는 거의 안 봤을 거고 데이텀 데이터 요 정도만. 그리고 the culture that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think of the garlic and black pepper of Thai food, the ginger and coriander of India, the chili peppers of Mexico come from warmer climate where bacterial spoilage is a bigger issue. 여기 시윤이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문화들에 대해서 생각해봐. 예를 들면 타이 푸드에 뭐? 마늘 후추. 그 다음 인도에 뭐? 생강 고수. 그 다음 멕시코에 뭐? 고추. 요런 문화들을 생각해봐. 그럼 요까지가 전부 다 저 컬처를 수식하는 단어야. 그 뒤에 있잖아 동사가. 그 다음에 문화들인데 이러한 문화들은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 기후에서 박테리아 어떤 음식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 거지. 컴마 찍고 위치를 썼기 때문에 앞에 어떤 수식하는 명사가 장소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 다음 해석할 때는 그냥 그리고 그곳에서라고 쭉 해석하면 돼. 거기에서는 저 세균 때문에 좀 균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일이 큰 문제인 거. 그리고 보면 요거까지 요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make 요렇게 수일치 시켜놓은 거. 그러니까 향신료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화들에 대해서 1, 2, 3번 예시를 들어주고 이 나라들은 보통 기후가 따뜻해. 근데 이 따뜻한 기후에서는 음식 부패가 좀 큰 문제지. 저거는 사람의 생존이랑 관련돼 있잖아. 썬 거 먹고 죽으니까. In contrast, 반면에 the most lightly spiced cuisines, those of Scandinavia and northern Europe, are from cooler climate. 요거는 서유나. 반면에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의 those가 가리키는 거. 요리. 맞아. 저 스칸디나비아랑 북유럽 요리가 어떤진 모르겠지만 저기는 most lightly spiced니까 양념을 거의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재료 그대로 좀 굽거나 삶거나 했나 보지. 그리고 보면 요 단어가 서로 반대말로 썼네. The heaviest use 하는 거랑 the most lightly spiced cuisine 하는 거. 그 다음 퀴즈는 약간 그냥 디쉬 푸드 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 고급 요리 느낌이 있어. 그냥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요리,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러한 요리들은 더 차가운 기후에서 왔어.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in this case the flavor of spices, turns out to have arise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맨 마지막에 요거 투부정사 have 완료 시제 쓴 거. 일단
turn out. 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데 그 다음 요게 준동사지. 준동사의 시제가 더 과거야. 생겨났다고 밝혀진다야. 생겨났다고 알려진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야 돼. 그래서 요 자리에 to arise라고 쓸 수 없어. 또는 또 arise 대신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이지 맨날 그 raise 걔도 안 돼. 그래서 뭐 향신료의 맛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인간의 어떤 독특한 맛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서 드러났다고 밝혀져. 그래서 여기 해석을 지금 생겨난 것으로 드러난다인데 여기 해석을 좀 바꿔놔. 그래서 생겨났던 것으로 드러난다야. 이 to 마지막에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라고 하는 to have pp는 주절보다 과거라고 밝혀질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달라. 뭐뭐 했다고 주절한다. 뭐뭐 했다고 주절했다처럼. 저 부분의 해석을 과거로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turned out도 보면 이형식이고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는 단어야. turn out 뒤에는 투부정사,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아.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저 양념에 대한 추구를 하는 이유는 evolutionary route, 뭐 생존의 문제 때문이다 해서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따뜻한 기후에 음식이 상해서 죽을 것 같은 데는 향신료 발달이 뭐 많이 되어 있고 아닌 데는 아니고 했던 얘기.